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후 지역사회 안팎으로 여파가 상당합니다. 먼저 안으로는 대구시청 신청사 걸린 문제입니다. 최근 신청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신청사 예정지인 달서구 주민들은 시민 합의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원안 건립을 재차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밖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입니다. 의성군 사태를 겪어보니 군부대도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시킬 수밖에 없다며 경북 지역 시군의 유치 신청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자, 이런 홍준표 시장의 모습에 누군가는 독단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일은 추진력이 좋다고 칭찬을 합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평가는 또다시 엇갈릴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홍준표 시장의 시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10월 11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도 안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꽤 쌀쌀했다가 낮에는 햇빛이 강해지면서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데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고요.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대기 정체 지수는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북부권에선 대기 정체로 새벽에서 아침까지는 안개가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 장군봉 인근 암벽 위에서 기념 촬영을 하던 70대 산행객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구조를 위해 밧줄 등을 설치하던 중 A씨는 20m 아래로 2차 추락했는데요. 결국 신고 1시간 뒤인 낮 12시쯤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청송보건의료원 응급실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실족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고요. 지난달 26일에도 청송군 현서면 야산에서 한 남성이 버섯을 채취하다 길을 잃는 등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아 산이 많은 북부권에선 실족과 조난 등 각종 산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에 가실 땐 등산용 장갑을 준비해서 만약 미끄러졌을 때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반드시 2인 이상 동행해서 등산로를 이용하고 일몰 시각을 고려해 오후 4시 이전에는 하산하는 등 안전수칙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선선한데요. 오늘도 경북 동해안 맑은 날씨 속에 한낮에 22도 안팎으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기시고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안가에는 높은 너울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차량이 출동하면 신호체계가 긴급 차량의 통행을 위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교통 시스템이 오늘부터 포항에 도입됩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 상황으로 출발할 때 단말기로 신호를 보내면 교통관제센터가 긴급차의 위치를 감지해서 정차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시범 운영 구간은 포항 지역 내 전 교차로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가 이 시스템을 시험한 결과 긴급 차량 출동 시간이 평균 약 23.4% 단축돼 차량 정체 구간의 경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으로 2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긴급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일시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소중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분들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5도 높은 18.7도, 습도는 43%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보통 단계더라도 2-3시간 이내 햇볕 노출 시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 자외선을 피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셔야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에서 북통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2023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울릉 예선이 10일 울릉초등학교 끝나루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울릉 예선에서는 지역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든벨 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열띤 퀴즈 경연을 펼쳤는데요. 퀴즈쇼에 앞서 울릉 119 안전센터에서 응급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애니메이션, 올바른 119 신고 요령, 심장 제세동기 시연을 직접 펼치는 등 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재미난 마술쇼가 진행됐는데요. 퀴즈 경연을 앞둔 학생들의 긴장 완화는 물론 환호성과 함께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울릉도는 자연재해를 비롯해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요. 최근에는 낙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울릉도는 이 행사와 더불어 앞으로 학생들에게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격려와 당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과일꽃에 설탕 시럽을 입힌 간식 탕후루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아 당뇨 환자가 늘면서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의 설탕 과소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달디단 음식과 당뇨병 정말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줌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당뇨병 1호 전문 간호사인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실 구민정 간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간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달 14일이 세계 당뇨의 날인데 당뇨병 교육자 대상 사회부총리 표창을 받게 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당뇨병 1호 전문 간호사 이런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에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혈당 조절 목표가 성인과는 다릅니다. 네. 그런데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 당뇨 교육실은 있는데 소아청소년을 위한 당뇨병 교육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재단법인 윤재경 재단이라는 곳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2000년 9월부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 및 관리 전담팀을 꾸려서 그해 11월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소아청소년기 1형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환자까지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간호사는 부서 순환제도가 있어서 계속 과를 이동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는 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당뇨병 환자들 교육만 전담하다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 1호 소아청소년 당뇨병 전문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럼 몇 년이나 계신 거예요? 2000년부터니까 지금 23년 있었습니다. 처음 개설할 때부터 계속 계셨군요. 네네. 와. 근데 당뇨병이 지금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건가요? 네, 사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못하거나 또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러 있어서 혈당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1형 당뇨병은 바이러스나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는데 우리 몸 면역 세포가 이런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되면 인슐린을 열심히 만들고 있던 췌장 베타 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잘못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몸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인슐린을 반드시 주사해 주어야 되는 건데요.
일형 당뇨병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70대 노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15세 미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은 2형 당뇨병보다는 1형 당뇨병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1형 당뇨병과는 다르게 2형 당뇨병은 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 생산은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가족력, 서구적인 식생활이나 운동 부족, 비만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2형 당뇨병은 우리가 알기로는 성인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2형 당뇨병이 비만 아동 증가로 인해서 소아청소년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영향을 받는 1형 당뇨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와 함께 또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량도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더욱 많이 비만해져서 2형 당뇨병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성인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2형 당뇨병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그렇죠. 주로 그렇고 네. 소아청소년은 주로 1형 당뇨병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좀 1형, 2형 또 상대적으로 같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예. 근데 증상도 1형과 2형에 따라서 다른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 증상 3다 증상 아시죠? 다음, 다뇨, 다식이 있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니까 탈수로 인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소변을 자주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제대로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배는 계속 고파서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더욱 고혈당은 되는데 이 많이 먹어도 이걸 에너지로 제대로 쓸 수 없어서 힘이 빠지고 허약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에너지 공급해주기 위해서 평소 몸에다가 저장해둔 지방을 연소시키게 되니까 먹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늘지 않거나 체중이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당뇨병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혈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1형이든 2형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기 2형 당뇨병은 경구약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인에 비해서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혈당이 높으면 2형이라고 할지라도 인슐린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열심히 관리하면 적절한 체중 조절하고 하면 인슐린을 끊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경구 약제만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 1형 당뇨병은 완치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슐린을 하루 4회 이상 계속해서 주사해야 한다는 사실이 2형 당뇨병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니까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인슐린만 주사한다고 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기에는 특히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이 매우 중요하죠. 예. 그런데 혈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 것들만을 제한을 한다면 혈당은 조절될 수 있겠지만 또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기에는 사실 잘 먹어줘야겠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인슐린을 매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거에 따라서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 용량을 많이 주사해야 되고 또 조금 먹고 입맛이 없는 날은 조금만 주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인슐린 용량을 스스로 조절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혈당 대처를 한다거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소아청소년기는 또 그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교육이 필수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탕후루 같은 이런 달콤한 간식을 많이 먹으면 정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사실은 소아청소년기의 2형 당뇨병 발생은 좀 비만이랑 관련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탕후루 섭취가 당뇨병 발생과 완전히 관련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먹는 것만으로 얘기하자면 굳이 탕후루뿐만 아니라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와 함께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죠. 네. 특히나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또 건강한 청소년기 보내는 방법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또 소아청소년에게 바람직한 먹거리 환경이나 신체 활동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의료계 노력, 더불어서 학교, 지역사회,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전국의 초중고에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는데 학교 보건 인력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동의합니다. 사실 소아청소년기 당뇨병 아이들은 학교에서 혈당 측정도 하고 급식 먹을 때 인슐린 주사도 해야 되고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저혈당이 발생해서 즉시 대처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들은 도와줄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보살핌을 요하는 학생들이 당뇨병 아이들 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예. 보건교사 1인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심지어 보건교사 1인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건교사에게 이제 보조 인력을 좀 붙여서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뇨병 아이들을 도울 보건 인력이 저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소아청소년 당뇨병 전문 간호사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한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네. 꿈이 있다면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당뇨병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관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게 좀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당뇨병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또 표준화된 교육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디 가든 혈당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보람 있을 때는 특히 언제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소아 청소년과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20, 30대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한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때 그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 자리를 지키실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줌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당뇨병 1호 전문 간호사인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실의 구민정 간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2023 대구 콘텐츠 페어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게임과 웹툰, 캐릭터 등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박나영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콘텐츠 페어는 플레이 콘텐츠, 엔조이 대구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요. 제가 방문한 날에는 인기 웹툰 작가의 강연과 콘텐츠 전시, 보드게임과 타로 등의 놀이 부스와 국내 인디게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참가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작가 한 명이 모든 걸 다 하는 거를 요구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파트별로 많은 작가들이 협업을 해서 한 작품을 만드는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스토리를 쓰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작가가 되는데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로 오른팔을 못 쓰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왼손으로 좀 서툴지만 만화로 올리고 있고요. 그거를 여기 소개하러 왔습니다. 팀 오프비트에서 만들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라는 리듬 게임이고 마우스 좌클릭이랑 우클릭을 이용해서 하는 리듬 게임입니다. 22살 경산 사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즐겨 하던 게임 있었는데 참여 부스 한다고 해가지고 할 겸 이제 구경하러 왔습니다. 좀 여러 인디 게임들이나 이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다른 다양한 거를 즐겨봤고요. 인디 게임들이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또 여러 장르들의 게임들을 볼 수 있구나, 이런 게임들도 있구나 하고 접목해보고 가는 것 같아요. 유익하고 맨날 집에서만 즐기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하니까. 경북 여상에서 온 김다현이입니다. 액정 타블릿 그리는 거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부스도 참여했고 여기서 본 걸 토대로 경험을 삼아서 그쪽 업종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관심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재밌었고 앞으로도 이런 박람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대표 게임사들도 참여를 했다고요? 네, 현재 개발 중인 신작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직접 게임 시연에 참여하고 한정판 굿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페어에서는 대구 기반 기업 12개사가 참여해 채용 박람회도 진행했는데요. 청년 인재들을 위한 취업 특강과 개별 컨설팅도 이뤄졌습니다. 게임 웹툰 센터 윤우연 센터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본 진행되고 있는 채용 박람회는 게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박람회이고요. 지역의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있는 게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인난을 좀 겪고 있고, 지역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난을 겪고 있어서 상호 매칭을 통해 가지고 지역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그리고 지역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지역 기업들을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소개를 좀 제공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채용에 관련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원하는 전문 지식 분야를 그 지역 청년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지역 청년들이 향후에 취업 일선에서 나섰을 때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기업 자체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임 기업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셨었고요. 생각지 못했던 기업들을 알게 되고 향후에 본인이 이렇게 넓은 폭넓게 취업할 수 있는 취업 대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점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건전하고 역량 있는 게임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이 이런 기업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취업을 해서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업계로 취업이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의 장이었겠어요. 네, 또 최근 유망한 1인 미디어 분야 행사로 유명 유튜버의 토크 콘서트와 팬미팅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콘텐츠 페어는 1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230개의 부스가 운영된 만큼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대구시 문화콘텐츠과 김원미 주무관에게 들어보시죠. 2023 대구 콘텐츠 페어는 지역 콘텐츠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 종합 전시회로 기획을 했고요. 최근 콘텐츠 산업이 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또 웹툰에 등장했던 캐릭터가 게임으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다른 장르 간의 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3 대구 콘텐츠 페어를 통해서도 이런 다양한 장르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찾아주셨는데요. 특히 웹툰 분야에서 웹툰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명 작가님께서 오셔서 시민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드로잉 시연도 직접 해주실 예정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체감하기가 사실 쉽진 않지만 수요나 파급력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막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늘 많은 학생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콘텐츠 분야는 창의성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체험을 바탕으로 지역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좀 글로벌 작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대구시가 열심히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대구 콘텐츠 페어 가장 반응이 좋은 곳은 어디였나요? 네, 아무래도 게임 업체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임을 직접 시연해보고 즐기는 공간이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행사 기간에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컨퍼런스와 기업 투자 유치 상담회도 열렸는데요. 이번 대구 콘텐츠 페어를 통해 앞으로의 지역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박내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네, 한 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보궐선거임에도 내년 총선 민심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목이 좀 집중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이 이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지방 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동안 진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TK 지역을 포함해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각종 분석이 나와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또 당원들까지 기초단체장 선거에 총력을 펼치게 된 과정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우 전 구청장의 퇴직으로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예,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김 전 구청장이 당연 퇴직하게 되면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전략 공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이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경선을 다시 거쳐서 재공천됐습니다. 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민주당에서 이제 폭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를 공천한 것을 두고 이제 폭정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라는 비판을 또 추가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청 차장 후보 출신의 후보를 내세운 것도 이런 관점에서 좀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검찰 독재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국민의힘도 적극 대응에 나섰고 내년 총선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방이 오가면서 보궐선거가 여야 거대 양당의 선거전으로 좀 확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당에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가 다시 후보로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TK 지역의 지방 의원들이 많이 되고 동원됐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지방 의원 사이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가 다시 후보로 나온 것을 두고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방 의원들은 지난 6일부터 강서구 등촌동과 화곡동에 이제 집중 배치돼서 보궐선거를 돕고 있습니다. 예. 예, 앞서 전국 각 시도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원하라는 이제 당 지도부의 지침이 전해짐에 따라서 상경 유세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강서구에서 지원 유세를 벌인 한 지방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무슨 명분으로 지지를 바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민심 곳곳을 살피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인 유세가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예,
예, 우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가 사면 복권된 이후 다시 후보로 나선 과정을 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선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민주당계 정당의 이제 후보가 구청장을 다 선출됐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게는 열세 지역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구 가불병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대대적인 여론전이 이제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분과 지지 기반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밀리는 모습인데 네. 지지를 받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은 뭔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민주당 소속 노현송 전 구청장이 3선을 지냈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 선거운동 경험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강서구 곳곳에서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인근에 김포공항을 둔 강서구는 최대 난제가 이제 고도 제한 완화와 지역 개발인데 그동안 변화가 없어서 불만 여론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파고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프리미엄 바탕으로 한 비전을 내세워서 접전 양상의 우세를 점하려는 노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사흘째 지원 유세에 나섰던 한 지방의원이 심판론을 내세우는 여론이 분명 느껴지지만 여당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선거운동 경험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정당한 선거 유세를 벌이면서 여당과 정부의 비전을 제대로 알린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을 했습니다.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전략인데 한 명의 구청장을 선출하고 여야 정당에 대한 민심까지 볼 수 있는 오늘 있잖아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늘 끝이 나는데 이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번 선거가 단순히 한 명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의견은 이제 대통령 사면 복권에 따른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재공천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년 총선에 앞서 사면 복권을 통해 후보를 내세워 본 것이라는 이제 추론이 나오는데 네. 거대 양당 선거전으로 확산한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김태우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보궐선거 지원을 강조한 당 지도부 지침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의원과 당원의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예. 수많은 지방의원들이 상경해서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잖아요. 네. 예, 지원 유세 첫날인 지난 6일에는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과 수성구 국회의원인 이인선 의원 그리고 경북에서는 이미자 의원 지역구에서 먼저 유세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이후 또 수많은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지방의원과 당원들이 동원됐는데 지방의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한 우리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말도 나오기는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용산과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 유세에 적극 가담하는 모양새입니다. 향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번 지원 유세 참여 정도를 반영할 경우 공천권자의 전행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면에 당 기여도 측면에서 이번 지원 유세를 참작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궐선거 이 과정에서 떠오른 총선 관련 이슈가 또 있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이죠. 하태경 국회의원이 쏘아올린 험지 출마론이 태풍이 될지 미풍에 그칠지가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3선을 지낸 국회의원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서 총선 승리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네. 실제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를 떠나서 서울에서 4선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서울에 4선 도전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선 기간에 굵직한 공약을 대부분 완수했고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53사단 이전 마무리나 임기 기간에 접수된 민원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전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선택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신호탄이 작용할지 이제 정치권에 이목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3선 이상 국회의원들 좀 부담이 생기겠는데요. 험지 출마라는. 네, 지금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과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이상 의원들은 모두 16명입니다. 부산은 이제 하 의원의 지역구 이탈로 이제 다른 중진들이 짐을 조금 덜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네. 대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 중진들에게는 역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김상훈, 윤재욱 의원이 3선이고요. 네. 주호영 의원 5선 의원이 이제 포진하고
하고 있는데 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재욱 의원은 우리 당의 혁신 의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예찬 최고위원도 제2의 제3의 하태경 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험지 출마한 아름다운 양보에 선뜻 동의할 중진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중진의 험지 차출을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다수가 낙선해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 공천에 따른 공천 배제 위기를 체감하는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조금 저울질해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야 대결 구도로 지금 치러지면서 정치권에서 많은 이슈를 낳았는데, 자, 이번 선거 정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우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강서개발론과 정권심판론에 대한 여론이 높다며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좀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강서구를 발전시킬 한 명의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넘어서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된 상황인데 선거 현장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지역의 여러 현안과 구민의 바람을 공약을 좀 담아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공동체는 어느 팀인가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팀은요. 현재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바로 2023년 달성군 마을공동체 마을주간 추진단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네, 추진단 단체들이 모여서 현재 대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함께 2023년 달성군에서 열리는 10월 21일부터 금요일 21일 토요일까지 마을공동체 주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네요? 네네. 추진단이 달성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 주간 행사를 위해서 지난 7월 말부터 매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획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단체들이 마을 방송국 그리고 마을 돌봄, 마을 문화, 그리고 평생학습과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달성군의 10여 개의 마을 공동체가 함께 이 기획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마을 주간 추진단도 마을 공동체에 속하는 걸까요? 네네. 추진단도 어쨌든 그 공동체의 좀 연합 네트워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매년마다 열리는 이 마을 주간 행사가 올해는 달성군에서 열리는데 주간 행사는 그럼 어떤 취지로 준비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매년마다 대구의 마을 공동체의 성과들을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장인데요. 원래 달성군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달성군이 그 대구에서 굉장히 공간이 넓잖아요. 그렇죠. 이 전통적인 마을 형성하고 있던 하원이라든지 가창, 다사면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산단이 들어서면서 새롭게 형성된 주거지인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굉장히 아파트 주거지가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이곳에서 지금 활동 중인 마을 공동체까지 총 망라해서 이 달성군에서 마을 공동체를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좀 해서 모든 팀들이 모여가 행사를 준비해서 달성군에서 이 아파트 삭막한 도시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좀 뭔가 이웃끼리 관계를 형성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 형성된 주거지를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서로 교류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그 주간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파트 연합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아파트에서 열심히 또 홍보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 이번 달성군에서 열리는 마을 주간 행사 슬로건이 달성군의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행복 달성은 마을 공동체.
행복을 달성하고 싶으면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자.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도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네, 추진단이 직접 만든 슬로건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마을 공동체에 네. 참여를 하라라는 네. 또 권유도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데 새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와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공동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행사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네, 이 추진단에 참여하는 추진단들이 다사면에서도 오고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모여서 회의를 매주 하고 있는데 예. 저녁 7시에 보통 회의가 있습니다. 거리가 머네요. 네, 추진단 회의 마치고 다시 대구 다사로 넘어오면은 거의 밤 11시가 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그만큼 2배, 3배 에너지를 더 쏟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행사가 열리는 곳이 대구 과학관 앞마당인데요. 이곳에서는 대구시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좀 한자리에 모여서 마을 주간 행사, 야외 행사까지 함께 개최하면서 대구의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줄 수 있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달성군 마을 공동체 마을 주간 추진단 회의 현장에서 박대규 추진단장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이번 행사에 주민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한 팀당 3분 이내나 분량도 PPT 5장 같이 정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참여를 많이 하실까요? 저는 지하철 홍보나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구 마을 주간 공동체 추진위원단이라고 저희들이 마을 주간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모임을 통해서 각 공동체들이 10월 20일, 21일 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정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하는 그런 날이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서 대구 마을 주간 행사를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 어떤 단체가 참여를 하고 또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을 기업이 와서 하는가 직접 오셔서 보고 느끼시고 또 활동가가 되고 싶은 분은 신청을 하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을 주간 행사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네. 네. 행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네, 10월 20일 첫날에는 오전 9시 반부터 달성군 마을 여행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달성군의 마음들 그리고 놀삼 그리고 하빈 봉촌 이동 PMG 평화마 기념마을까지 달성군의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현장을 투어합니다. 이 개막식 선언이 뒤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개막식에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그리고 마을 이장님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막식과 함께 올해는 대구 마을 공동체를 빛낸 공동체들의 시장 시상이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대구 마을 공동체를 빛낸 10여 개의 단체가 이 시장상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아마 기대를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거든요. 모르는군요. 네. 아직은. 네. 원래는 개막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대구 마을 공동체의 성과를 담아서 다양한 9개 구군이죠. 군의군까지 포함이 되어서 50여 개의 마을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대구 마을 공동체 협의회 창립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대구 마을 공동체의 대표적인 민간 협의체가 처음 출발하는 귀중한 시간이 준비되고 있고요. 20일 토요일입니다. 개막식이 열리고 난 오후에는 이 기획 컨퍼런스로 달성군에서 거주 중인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21일 토요일 과학관 앞마당에서 달성군 마을 공동체 활동단체와 그리고 대구의 다양한 마을 와락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대구 마을 와락 공동개장으로 자원순환 축제마당 그리고 다양한 체험과 수공예 물품 그리고 농산물 아나바다 장터까지 해서 100여 개의 부스가 차려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예. 2023 그 마을 주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동체 단체가 노력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추진단에 참여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옥포에서 예비마을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도라미 협동조합 이사장 이한솔입니다. 저는 개막식 주민 참여팀 섭외와 공동육아와 공동체에 관한 마을 컨퍼런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존중받아서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 보니 많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회의였습니다. 대구 마을 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달성군에서 처음 개최하는 마을 주간 행사에 추진단으로 함께해서 기대와 의미가 큽니다. 달성군 주민들에게 대구시에 있는 마을 공동체를 알릴 수 있고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 기대가 됩니다. 마을 공동체 와락 사업의 도담도담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선홍입니다. 저는 이제 웹진을 만드는 걸 이제 담당을 맡게 되는데 좀 부담도 되면서도 그래도 하나라도 숙제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고, 다른 지역의 뭐 고령이나 창녕, 창원에서 오신다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 대구시가 정말 군이든 시든 너무 잘 어울리고 있다,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요. 재활용 이용해서 하는 부스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배워가시고 또 내 걸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많이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날 아마 체험 부스도 100개 이상 설치가 되거든요. 체험도 하시고 공연도 아이들 합창단, 성인들이 이제 나오셔서 난타도 치고 하거든요. 재밌는 공연도 많으니까 정말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10월 20일, 21일 날 대구마을 주간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이번 마을 주간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홍보 행사도 열리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번 2023년 마을 주간에만 맛볼 수 있는 쌀 막걸리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오. 이게 시민들이 직접 쌀을 기부하면 이 달성군의 청년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참꽃이 있습니다. 이 한정판으로 저희가 250병을 생산할 예정인데, 네. 시민들이 자기가 기부한 쌀을 가지고 이 막걸리를 만들어서 당일날 행사 이틀 동안만 현장 수령합니다. 2병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쌀도 기부하고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사회적 기업들도 알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저희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 아직 기회 있습니다. 대구 마을공동체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신청도 하고 쌀도 기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달성군에서 2023 마을 주간 행사 아주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 동안 기대와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올해가 저희 마을센터가 생긴 지 9년째인데요. 내년에 대구가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시작되고 이 센터가 만들어진 지 내년이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7월부터 군위군이 저희 대구에 편입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현장 활동가가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K-팝 되게 유명하잖아요. K 요즘 푸드까지 유명한데 유명하죠. 저희가 한국의 K-마을 공동체의 모델이 대구다. 대구의 이 활동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다, 내년에. 그래서 하반기에 이 군위군하고도 저희가 농촌 활성화센터랑 하반기에 협약도 맺고 관계를 좀 긴밀하게 해나갈 예정이고요. 네. 내년 10년의 밑거름이 될 올해 9주년 행사 지금 너무 열심히 추진단이 준비하고 있는데 10월 21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달성군 대구과학관에서 열리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많이 놀러 오셔서 활력도 얻고 새로운 에너지도 불러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마을 공동체 중에서 활발하게 올해 활동한 10개 단체 시장상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날 당일 알게 되는 건가요? 네, 정말? 네. 수상의 후보에 들었다는 거는 알려드리고요. 어떤 부분을 대상부터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지는 저희가 그날 당일 현장에 와야 됩니다. 기쁨이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지난 7일 개막한 2023 경북 영주 풍기 인삼축제가 풍기읍 남원천과 풍기 인삼 팝업공원 일대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26회를 맞은 풍기 인삼축제는 매년 인삼 채굴 시기에 맞춰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풍기 인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구매 외에도 인삼 요리 체험, 인삼 깎기 대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요. 풍기에 최초로 인삼 재배를 시작한 풍기 군수 주세붕을 기리는 주세붕 행차 재연도 볼거리를 더합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영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 이틀간 대구 동구에 있는 불로 전통시장에서 제1회 막걸리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행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44호인 막걸리 빚기를 비롯해서 막걸리 무료 시음, 막걸리 비누 만들기, 또 막걸리 잔 꾸미기 등등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내 30여 개 상가에서는 막걸리 한 병을 1,0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도 열리고요. 시장 내 어울림극장에서는 전문 예술단체와 초청가수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축제를 통해 불로 전통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는 제15회 1월 문화제가 열립니다. 문화제의 주제는 1월의 빛, 포항의 미래를 열다로 개막식에서는 시민 취타대와 포항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주제 공연을 하고요.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기반으로 한 1월 역사 토크 콘서트, 관객이 직접 연호랑과 새우녀가 돼서 주도하는 연극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제를 통해 포항 문화의 뿌리인 1월 정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주 태평성대 경상가면공원에서는 2023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축제에서 한국 정통 모자와 세계 70개국 이상의 전통 모자 등을 전시하는 세계 모자 전시관을 볼 수 있고요. 모자를 공연 소품으로 활용해 춤 실력을 발휘하는 모자 댄스 경연 대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활쏘기와 전통 다래 체험, 플리마켓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모자를 주제로 한 축제 마음껏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독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년 이상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추워진 날씨와 실내 활동 증가 등이 독감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 2주 정도 지나면 항체가 생성됩니다. 이후 6개월 정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요. 접종은 10월에서 11월 초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마스크 착용, 또 외출 후 흐르는 물에서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을 실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정부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국감대홀은 국군체육부대고요. 내일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국감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21대 마지막 국감. 시작은 고성과 파행이었지만 끝은 국정감사의 본래 추진, 정책 대안 지시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